네, 이번 순서는 고현준 리포터가 전하는 한방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은 바비킴 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혹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 까도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연일 새로운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바비킴 기내 난동 사건, 한방 브리핑에서 알아봤습니다. 가수 바비킴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려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데뷔 21년차 가수 바비킴 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행 중인 기내 안에서 고성, 욕설, 폭언, 심지어 여승무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기내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일까요? 바비킴 기내 난동 사건의 목격자에 대해 최초 보도했던 기자분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한 기자가 목격자의 제보를 받으면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접하신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바비킴 바로 앞에 앉았던 분이 메일을 보내서 그분이랑 통화를 했죠. 그분의 말에 따르면 탔을 때부터 좀 불만 가득한 상태로 타서 12시간 정도 그날 비행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좀 절반 정도는 조금 그런 소동이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누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찾은 바비킴 씨.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항공권을 사용하면 쌓이는 이 마일리지로 1등석을 예약했던 바비킴 씨. 그런데 일반석을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자리를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화를 냈다는 바비킴 씨. 처음에 이제 와인을 서비스를 원래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서비스를 받아서 한 잔, 두 잔씩 먹다가 처음에 이제 가볍게 뭐 소리를 조금 언성을 높였다거나 그러다가 욕설까지 이어졌고 무려 5시간 가까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대한항공의 초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성희롱이라는 단어도 적혀 있습니다.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진정이 안 되었고요.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해서 현지 경찰에 인계한 겁니다. 대한항공 측의 신고로 바비킴 씨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후 바로 미국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비행기 안에서 좌석을 바꿔달라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는 것에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는데요. 그동안 실력파 가수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바비킴. 그는 왜 기내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 것일까요? 현재 바비킴 씨는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 대신 소속사의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무조건 뭐 죄송한 거죠. 등급에 문제가 있고 서비스가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런 일을 대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은 맞는 얘기니까요. 바비킴 씨는 최대한 빨리 돌아와서 추후에 있을 국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이틀 뒤 대한항공 측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대한항공 측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마일리지 항공권을 예약하였으나 보내줄 수 없이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며 바비킴 씨가 요청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대한항공 측의 입장이었는데요. 게다가 취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바비킴 씨의 이름은 김 로버트 도균입니다. 김 로버트는 또 다른 사람인데요. 직원의 실수로 그만 같은 비행기 탑승 승객인 김 로버트 씨의 티켓을 바비킴 씨에게 잘못 줬다는 것입니다. 항공사는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준 것도 모자라 이후 다른 사람의 정보를 조회한 후 좌석 교환이 어렵다고 했던 것입니다. 항공사 측에서는 무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2번이나 반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건의 최초 발단은 그 네. 비행기 티켓이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십시오. 자, 이 비행기 티켓입니다. 여기 보면 위쪽에 있는 티켓 김 로버트 DOK 김도균 바비킴 씨의 분명히 적혀있는 티켓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김 로버트 이름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의 티켓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티켓을 들고 바비킴이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니 이 상황을 보면은 바비킴 씨가 화가 날 법한 그렇죠. 상황인데 그치만 그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여승무원이 성희롱한 행위는 좀 문제가 될 만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면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건 이후에 이 대한항공 측에서 이 내부적으로 보고됐던 문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성희롱이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3차례 신체 접촉 및 언어 희롱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체 접촉에 대한 언급은 있고 언어 희롱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성희롱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보고서에 쓰여있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이 봤을 때 저 정도 되면은 그만둘 법도 한데 계속 이제 대한항공 측에서는 뭐 술을 더 마시겠냐 마시지 않겠냐라는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와인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이제 그 본인 말고도 다른 승객들도 몇 번의 컴플레인을 했고 술을 먹고 좀 난동을 피우는 승객한테 처음부터 남자 승무원이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바비킴 씨가 술을 달라고 할 때마다 여승무원은 계속해서 술을 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비킴 씨가 난동을 부린 이 4-5시간 동안 승무원들의 큰 제지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결국 다른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매뉴얼을 보면 총 5장까지 주류 서비스를 하지만 손님의 상태를 계속 주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승무원들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본인 확인 절차상의 문제가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상씩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한 과실이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손님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인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더 이상의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가이드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형사적인 처벌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 입국한 해당 승무원들 성희롱 피해 부분 등 이들에게 묻고 싶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으신 건가요? 대답을 피했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인가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나요? 아니 그건 회사 직원 말씀드린 얘기 그리고 지난 12일 오후 해당 승무원 3명과 사무장을 상대로 경찰 진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기내소란 행위하고 승무원 신체 접촉 부분에 대해서 그런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확인 위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바비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현재 바비킴 씨는 미국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국하는 대로 본격적인 국내 조사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항공기를 등록한 국가에서 이제 그 등록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운항 중인 기내에서 예. 난동을 부렸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그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폭행 행위라든지 아니면 강제추행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비킴 기내 난동 사건. 사건 발생 일주일. 아직까지도 풀어야 할 의혹이 상당합니다. 양측 모두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에게 이미지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예인이 사건 사고에 휘말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고 그것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면 그 두어물씨는 언제 지울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우리는 강성훈 씨를 만났습니다. 방송 카메라 앞에 앉으신 게 얼마 만이세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사실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는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한 거예요. 한 거고. 강성훈 씨는 지난 2011년 지인 3명에게 약 10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에게는 추가 고소된 사기 혐의가 4건이나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피소권에 관련해서는 이제 입증할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더니 검찰에서 그러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강성우 씨가 차용 금액을 대부분 변제했고 고소인들이 높은 이자를 챙기려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받고 저는 상대방을 이제 명예훼손 및 무고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기소를 당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성우 씨에 따르면 그가 돈을 빌린 사람은 A씨. A씨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강성우 씨에게 줬지만 반면 강성우 씨가 갚은 돈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채권자들이 연달아 강성우 씨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그 일부가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기라는 꼬리표, 이러한 구설수, 이미지, 물론 저한테 굉장한 타격이었고 상대방한테 자꾸 약점이 되고 빌미가 되고 있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돼 있었고 좀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이 돼 있어서 제가 만약에 연예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뭐 이슈나 보도가 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었을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지 어느 면으로는 원망이 됐어요, 제 스스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성우 씨에게는 사기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그것이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그는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연예인으로서는 이게 위협적이고 그다음에 자신이 쌓아놓은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운택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지만 지난 2011년 12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운택 씨.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폭행 장면은 없었고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 또다시 정운택 씨가 폭행 심의에 휘말렸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운전 중에 횡단보도에서 추격과 시비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정은택 씨가 어떤 폭행을 한 건 없고 이제 그 행인 두 분하고 동승했던 여자친구분하고 또 먼쟁이 있어서 결국 그가 폭행에 가담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과거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이 어떤 영향을 준 것일까요? 이전에 이미 정운택 씨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무너진 스타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어떤 일이 휘말렸다. 그거는 엄청나요. 어쨌든 무혐의를 받건 뭐하건 휘말렸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뭐 없겠어? 이런 편견? 잘잘못 따지는 건 나중 문제잖아요. 연예인한테는. 한번 사건이 연루가 됐으면 그 이미지는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아, 그건 너무 오래 가요. 그 연예인이 잘했던 거, 좋았던 거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 연예인 이름만 되면 그게 먼저 나오니까요. 그게 회복이 안 되나요? 그거를 우리가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지. 한밤의 설문조사 결과 1000명 중 67%가 연예인 사건 사고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소식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제일 즐거운 얘기 중에 하나가 남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험담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생긴다는 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하고 계속 안 좋은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뭐 예를 들면 무혐의 처리를 받았는데도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판명이 났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재밌는 주제가 되지도 않고요. 내가 한참 깠던 사람이 알고 보니 되게 결백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진실에 가깝습니다. 7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민수 씨의 70대 노인 폭행 혐의. 최민수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는데요. 또 가족과 떨어져서 산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 사건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보고서 진짜 완전 너무 싫어가지고 잠깐 TV에 비춰지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근데 혹시 그 사건이 결국에는 무혐의 판결 받은 걸 알고 계세요? 아, 몰랐어요. 네, 그건 잘 몰랐어요. 최민수 씨는 논란이 된 노인 폭행과 흉기 사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곤두박질 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건은 기억해도 그 결과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기사는 어떨까요? 폭행 사건을 다룬 것은 967건이었지만 무혐의는 160건에 불과하는 등 사건 자체와 그 결과를 다룬 기사의 개수는 무려 6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너무 차이가 답답하고 크네요.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희조차도 이제 모르겠는? 강경 대응을 한다면 근데 강경 대응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검색어 정도는 내려달라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요청을 하면 별에 매고 다 해보죠. 회사 입장은 막 사진 삭제, 연관 검색어 없애달라. 그것도 많이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관련 전문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실제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연예인들이 많다는데요. 주로 어떤 사례들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례는 이혼소송이에요. 그리고 학력 위조, 그리고 성형. 피해 사실 부분을 저희가 법원에 제출해서 판결을 받아서 삭제 요청을 하고 있어요. 피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에 의해서 단정적으로 보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보도하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도를 했다면 마지막 정리되는 부분 역시 조금 그 사람의 결백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다. 스타에게 한번 붙은 꼬리표가 다른 피해를 낳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면 하고 주의 깊게 살다 보면 또 다른 혹시나 좋은 기회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죠. 네, 무려 18년간 당대 탑스타들만 만나 왔습니다. 그동안 웃음과 감동을 주었던 스타들, 그들과 함께 한밤의 시간들을 채우며 추억을 남겨왔는데요. 스타의 잊을 수 없는 그때, 그 시절을 찾아가 봅니다. 오래전 조영구가 만난 사람들, 2015년을 맞아 조영구가 다시 그들을 찾아갑니다. 스타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시간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기대됩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남자분이시네요. 네. 아, 이분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데 느낌이 설레이고 색다르네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정말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이종원 씨! 이종원 씨. 배우 이종원 씨. 이게 얼마, 야 이거 얼마나 일이에요. 예? 많이 변하셨네. 아니, 이 배가 다 하고 어떻게 하려고 이제. 형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심쿵 스타로 떠오른 이종원 씨. 안방극장에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당신 눈에 넣었잖아요. 제가 49인데 저도 흰머리가 하도 많이 나서 다 염색을 했거든요. 아, 저는 염색을 못해요. 왜요? 좀 더 젊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냥 보여지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 보통 과거 우리가 만났던 시간 속으로 떠났습니다. 좋은 걸 입을 텐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나오시네요. 요즘은 화질이 좋아가지고요. 굳이 분장을 하든 안 하든 그걸 그러죠. 자연스러우셨네요. 평상시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데뷔를 몇 년 때 다시 현재로 왔습니다. 88년도 길거리 캐스팅 돼가지고요. 이제 점심 줄 테니까 그래서 떡라면만 먹고 그냥 사진 뭐 찍자. 공원 나가서 그냥 웃어라 이렇게 찍고 그냥 그랬어요. 길거리 캐스팅. 1988년 CF 한 편으로 일약 스타가 됐어요. 내복. 내복에.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그때 그 모습. 윤도현 씨 기억나시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저 진짜 많이 해봤는데. 겁난다 이제. 자, 20대 때 멋지게 뛰어넘던 그 모습. 중년이 된 지금은 과연 어떨까 궁금한데요. 공부전도 연기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효과음 없이 갑니까, 하면 이거?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우당탕탕 과당 그거 넣어주세요. 예. 요구하시네. 그리고 넘어갈 때 이거 가능하면 승부 있잖아. 많이 요구하시네요. 그냥 하세요. 이제 겁나요. 88년과 2015년을 오가는 시간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와. 과거로 넘어간 이종원 씨. 그리고 다시 현재로 넘어온 이종원 씨. 강산이 3번 바뀌는 시간을 거슬러왔어도 여전히 멋있습니다. 슬로우 괜히 걸었어. 뭘 했다고 그렇게 숨이 차요. 이렇게 분들이셨어요. 우연찮게 찍었는데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때 20만 원? 예, 20만 원 그때 당시 20만 원 주는데 그때 에이전시피 30% 떼고 집에 가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수박 한 통하고 그 어머니 고무장갑하고 아버지 담배 한 부를 사줬던 게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돈 벌어가지고. 예, 그래요. 아니, 공부장고 사는 분이 어디 있어요? 빨간색이잖아요. 예. 빨간 내복 생각나가지고 아, 진짜로. 그리고 수박 한 통 여름이어가지고. 여름? 예. 그러면
고무장갑을 사다 줬을 때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어요? 어머니 웃으시더라고요. 값어치는 뭐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액수 떨어가지고 굉장히 기쁘셨겠죠. 1993년 드라마 한강 뻐꾸기를 시작해 마지막 승부, 젊은이의 양지 등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로 안방극장을 휩쓸었던 원조 꽃미남 배우 이종원 씨. 그중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겼던 여러분 바로 이 드라마 기억하시죠? 배우 심은하 씨와 호흡을 맞췄던 청춘의 덫. 친구분들한테 각인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 광고 이미지를 깰 수 있는 거는 더 강한 거다 생각했던 거죠. 아주 나쁜 놈으로 아주 그냥 아주. 네. 식당 갔는데 아주 막 모르는 사람이 욕하고 뭐 소금 던지고 재수없다고 나가라고 그런 말 했었어요. 진짜로. 그 당시 시청률 50%를 넘으며 나쁜 남자 캐릭터로 대한민국 대표 배우가 됐는데 그 시절 명대사를 남긴 바로 이 장면. 혜림이 그냥 갔어. 당신 부셔버릴 거야. 2015년에 이종원 씨가 1999년으로 떠났습니다. 혜림이 그냥 갔어. 어딜 가? 하늘로. 무슨 얘기야 도대체? 놀라는 척 하지 마. 그런데 이때 갑자기 현재로 돌아온 이종원 씨. 이제 눈이 안 보여. 대본. 대본도 안 보여요. 마음이 아파요. 안타깝네요. 다시 갑니다. 당신 사람 아니야. 과장인 줄 알았어. 위독한 병원에 있었지. 왜 집이야? 당신 부셔버릴 거야. 부셔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만약 이게 코믹이라 그러면 코믹. 자, 2015년 코믹 버전입니다. 부셔버릴 거야. 부셔. 과장 딱 들고 이제 부셔. 이게 시프치가 되는 거? 재밌으시네요. 27년 됐나요? 네. 내가 제일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 역할들이 많아졌던 캐릭터가, 예. 한밤의 TV 연예 출연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가져가시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예. 이 수박하고 고무장갑은 꼭 집에 가져갈게요. 꼭 자,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변신 기대하겠습니다. 이종원 씨 고마웠어요.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예, 조영구 씨 근데 네. 화면 보면서 느낀 게 조영구 씨는 정말 안 늙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진짜.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 오랜만에 예전에 만난 스타를 다시 만나니까요. 막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과거로 돌아가서 막 설레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조영구가 다시 만난 사람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코너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음 소식도 조영구 씨가 준비하셨나요? 정말 바쁜 한 주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1970년대 강남을 쥐락펴락했던 분들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분들이 그때 그 시절 잘 나갔으면 지금쯤은 환갑은 훨씬 넘었을 분들인데 자, 저 조영구를 긴장시켰던 분들입니다. 만나보시죠. 대본이 어딨지? 대본 어디 있어요? 대본? 도대체 오늘 게스트가 누군데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섭외하셨어요? 나 진짜. 한밤 19년 차 리포터인 저도 긴장하게 만드는 주인공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이분들이었군요. 1970년대 강남에서 시간을 거슬러 온 두 남자 이민호, 김래원 씨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로 멋진 남자 우리 이민호, 김래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만난 건 처음이에요. 뭐 어떠한 일을 통해서 만난 건. 저를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앞으로 땅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가진 게 없었기에 모든 것을 탐했다. 땅과 돈을 향한 욕망으로 질주하는 거친 남자들의 이야기 강남 1970. 근데 이번 영화 찍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70년대로 딱 던져지고 나니까 사실 그 갭 차이를 줄이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처음에 넉마주의로 나오거든요. 꽃꽂이 느낌.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긴요. 두 분이 하는 뽀꼬지도 패션 스타일이 됩니다. 첫 리딩할 때 우리 영화사에 리딩하러 갔는데요. 웬 사무실 입구에 곡괭이부터 야구방망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 소품들 그거를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해요. 영화 안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진흙탕 그 싸움 그게 일주일 동안 뭐 촬영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밭이었어요. 밭이었던 곳을 이제 황토를 다 얹어서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물을 한 몇백 톤 썼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비료들
똥이죠. 그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회사가 액션팀이나 보조 출연 분들 독이 올라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웃고 떠드는 사이 김래원 씨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더라고요. 왜 그래요? 외모보다는 비주얼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었다. 군제대 직후에 후덕했던 레원 씨 이렇게 몰라보게 살을 뺀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 촬영 많이 때문에 뺐네요. 일단 체중 조절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SBS 드라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많이 아파요. 맞아요. 그렇죠. 요즘 방영만 되면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펀치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검사 역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살을 빼봐서 알잖아요. 네. 2달 만에 한 14kg 뺐더니 아유 어지러지라고 그냥 걷는 것 때문에 들고 생활하는 건 괜찮으세요? 지금 드라마에 좀 젖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 요즘 좀 이렇게 밤새 촬영하고 하는 게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적절하게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실 속 두 배우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 실제 성격과 가장 비슷한 배역. 대한민국 여심을 셀프 너무 감금시켰던 까칠한 도시남자 좋았죠. 김타는 물론 쏘고 뛰고 때리고 엘리트 특수 요원에 재벌 2세까지 뭐 하는 말 어떤 있어? 역할이 실제 모습과 비슷할까요? 최근에 했던 상속자들 김탄? 이게 뭐였어요? 제 머리 또 여성 밴드 설렙니다. 네, 성격이요. 성격이 나하고는 참 잘 안 맞아서 힘들었다. 뭐가 있을까요? 저거 있었어요. 저걸 일단 상도가 없거든요, 쟤는. 맞아, 그랬죠. 극한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김래원 씨는 어떤 역할이? 검사? 냉철한 엘리트 검사역부터 그와는 정반대로 사랑에 울고 웃던 순정남까지 작품마다 연기 변신을 선보였던 레원 씨의 검사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차갑고 하진 않아요. 힘들어요, 요즘 연기하느라고. 건달? 건달이 이 형은 정말 이게 매력 포인트다. 제가 첫 회사가 이제 레온이 형이 메인이었던 회사였어서요. 그래서 되게 안지가 오래됐죠, 사실은. 그냥 큰 배우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우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다. 왜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사실 끝나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롤모델 레온이 형에 대해서. 이민호 씨의 매력 포인트는? 민호 씨는 저보다 키가 훨씬 커요. 저도 작은 키가 아니에요. 네, 제가 키가 정확하게 183.8. 저 형이 많이 아파요, 요새. 당이 떨어지죠.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끝나고 저는 흥행하고 싶습니다. 네, 조현 씨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인데요? 바로 다이어리 데이라고 합니다. 1년을 계획하고 재정비하는 날인 거죠. 아, 그거 잘 됐네. 지금쯤이면 연초회생 계획들을 많이 이제 깨트리고 그랬을 텐데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날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이어리 정리할 때 절대 빠뜨려선 안 되는 게 있죠. 네. 바로 네. 수요일엔 한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6677 쇼핑몰 러브러브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